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ESP32와 그 다음에 ESP32를 원격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IoT 어플리케이션 블링크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어떻게 구동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ID에서 ESP32 보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우리가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블링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것이고, 설치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ESP32라는 것은 보면은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개발한 그 독자적인 어떤 그 CPU가 포함된 와이파이가 가능한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CPU 자체가 아두이노처럼 어떤 CPU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걸 MCU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CPU인데 와이파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ESP32라는 것은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나 터치 센서 기능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코어라는 거, 그 다음 또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2.4G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5G 와이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2.4G 와이파이로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P32 보드는 이쪽에 맨 위에 좌측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칩입니다. 칩. 자, ESP32 칩이에요. 칩인데 칩을 보드에다가 아예 이제 끼워 넣은 형태로 나오는 이렇게 길쭉한 게 이제 노드 MCU라고 하는데 노드 MCU 타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아두이노 보드처럼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ESP32 D1R32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는 여러분들 뭐죠? 이게 캠 있죠? 이게 디지털 캠, 실시간 캠코더라든지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동영상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내장된 ESP32 캠이라는 이 보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회사에서 이 ESP32 칩을 가지고 만드는 릴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ESP32 보드들이 있습니다. 또 기능도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걸 이제 사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노드 MCU ESP32나 아니면 ESP32 D1R32 이 두 개 보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는 뭐 LED가 액정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특정 기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되게 많은 ESP32 보드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을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똑같이 ESP32라는 칩을 달고는 있지만 이 보드에 따라서 안에 있는 우리가 뭐죠? 우리가 저번에 뭐 핀 번호라고 하죠. 12번 포트, 뭐 23번 포트, 뭐 5번 포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포트에 핀 번호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핀 번호에 맞게끔 뭐예요? 릴레이가 됐든 LED가 됐든 센서가 됐든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핀 번호가 각각 이 보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이 보드를 사시게 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어떤 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드에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 된 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P32 보드 중에 릴레이를 포함하고 있는 보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릴레이가 아예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른 회로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간단히 이것만 사셔가지고 뭐예요? 프로그램만 하시면 뭐예요? 릴레이가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선만 연결하시면 뭐 측면 개폐기라든지 환풍기라든지 뭐 양액 순환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작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시는데 제가 했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결을 하실 때 이 릴레이랑 연결하실 때 이 핀홀 꼽는 그 핀 부분들이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파란색 이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탈이 가능한 선을 연결한 다음에 착탈이 가능한 형태 이런 것들로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권장을 해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죠?
뭐 측면 개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하셨는데 뭐 그다음 환풍기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매번 선을 뽑았다 꼈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뭐 소켓처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뭐 릴레이가 고장났는지도 체크하기가 쉽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이걸 보면 뒷레일 타입이라고 합니다. 뒷레일 이제 소켓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뒷레일 소켓. 뒷레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 박스를 사시고 나가지고 이것들을 뭐예요? 컨트롤 박스에다 직접 뭐예요? 드릴을 통해 가지고 나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뒤로 뭐예요? 다 나사 구멍들이 나오겠죠. 자, 그 부분도 있고 부품이 고장나면 이걸 나사로 풀고 다시 뺐다 꼈다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쇠로 뭐예요? 디귿자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뒷레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뒷레일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보드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갖다가 순간적으로 딱 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뒷레일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보드들을 구입하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이 뒷레일만 따로 뭐 파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드에다가 뒷레일을 끼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 쇠붙이 같은 것들을 보드 벽에 딱 박아 놓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박스의 벽에 받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뒷레일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듈이나 뭐 전원 공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냥 한 번에 딱딱딱딱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착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품 교체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컨트롤 박스를 스마트팜 제어를 위한 컨트롤 박스를 만드실 때는 가급적 뒷레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SP32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뭐냐면 기존에 아두이노 있는 보드를 그냥 우리가 USB 포트에다 꽂기만 하면 작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ESP32는 별도의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통신을 위한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거랑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를 깔아줘야 되는데 이걸 CP210X 버전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리콘랩스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VCP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VCP 드라이버라고 하면 CP 뭐 USB to UART 브릿지라고 나오는데 이 드라이버를 클릭해서 딱 들어가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에 나오셔서 여기서 다운로드라는 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거기서 나에게 맞는 버전 있죠? 나에게 맞는 버전. 내가 윈도우를 쓰고 있으면 윈도우, 리눅스를 쓰고 있으면 리눅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운영체계를 쓰고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SP32를 사용을 하시려면 뭐요? CP210X USB2 UART 브릿지 드라이버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ESP32 보드를 우리가 아두이노 IDE라는 프로그램,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코딩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보드를 등록을 해줘야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고 제대로 컴파일링이나 프로그램을 우리가 아두이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줍니다. 자, 첫 번째, 자,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 설정이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나와요. 이런 창이 나오고 거기서 보면 추가적인 매니저 URLS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dditional Board Manager UR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요 옆에 보면은 클릭하는 창이 있는데 이걸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또 박스가 하나 나와요.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빈칸에다 뭐라 쓰냐면 https://dlsprits.com 뭐 DL 패키지 ESP32 인덱스 JS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해주셔야지만이 뭐 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보드를 여러분들 쓸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 주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나 뭐 구글 같은 데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주니까 그대로 넣은 다음에 OK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이렇게 등록된 이 설정을 통해서 되는 환경 설정에서 이제 우리는 ESP32를 쓰겠다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뭐 보드 관련된 자료들을 그 해당 사이트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to를 눌러주시고요. to를 누르시면 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존에 아두이노만 쓰셨던 분들은 아두이노 우노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로 보드 매니저라는 걸 눌러주시고 보드 매니저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뭐예요? ESP32라고 딱 치시면 쭉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검색되어 나오는데 이때 이 설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설치 버튼만 설치나 아니면 영어로는 인스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딱 눌러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ESP32 보드를 우리가 이제 써야 되겠죠. 그동안 뭐예요?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라는 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동으로 썼었습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ESP32를 할 때는 자, to를 눌러주고요. 보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아까 ESP32 보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면 이 리스트 중에 보면은 뭐예요? ESP32 DEV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ESP32 우리는 데브 모듈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아, 이제 앞으로 이걸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USB 포트 아까 뭐예요? CP210X 뭐 이런 2105X라든지 이거 드라이버를 설치했었죠. 그 드라이버랑 설치된 것과 ESP32 보드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이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뭐예요? to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쭉 밑에 들어가면 포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드가 여러분들 컴퓨터의 USB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포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눌려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드라이버 중에 아, 내가 설치된 이 드라이버가 바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컴4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 컴퓨터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맞는 것들이 아마 표시될 거예요. 그래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 포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앞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드웨어인 우리가 뭐예요? 보드만 지금 한 거예요. 이 보드를 뭔가 원격으로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번에 다양한 IoT 뭐예요? 웹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앞으로 수업할 때 블링크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블링크를 이제 사용하시려면 블링크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는 걸 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아주 복잡하죠? 야, 블링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스케치,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DHT11이나 DHT22나 관련된 온스토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는 걸 한번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눌러주시고, 라이브러리 관리를 눌러주시면 이런 또 창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뭐예요? 요 검색창에 BLYNK라고 딱 나와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기 설치 버튼만 딱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설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에 설치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아두이노 ESP32와 블링크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